안녕하세요. 1타 ERP 정보관리사 2급 김지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재무회계 2장 교재 83에서 122쪽의 내용입니다. 교재 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제5장 회계정보의 계정별 처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어 오니 꼭 강의를 여러 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83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과 형광펜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다. 이러한 현금성 자산은 모두 3개월 이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오답지로 나오는 것들이 선일자 수표나 수입인지, 우표 등이므로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자 수표, 수입인지, 우표는 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요구불 예금에서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예금의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약정에 의해 예금에다가 돈을 입금하고 용지를 교부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당좌처월 쪽에서 나왔는데요. 84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좌차월의 경우는 회계 개정 과목에서 이제 단기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변모하여 등장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 당좌차월 계약을 사전에 약정에 의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잔액이 0원이더라도 잔액이 없더라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당좌차월 관련한 문제가 나오므로 그 문제 확인해 보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현금 과부족입니다. 현금 과부족은 꽤 많이 출제되므로 예제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장부상의 현금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하는 가계정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계정이라고도 하죠. 임시로 사용했다가 결산 시에는 사라지는 계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금 부족액 혹은 과잉액을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고 원인 조사 후에 나중에 그것을 대체를 해준다. 그런데 결산일에도 이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임시 가계정이므로 없애줘야 하므로 잡손실 혹은 잡이익으로 대체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잘 기억하시고 현금 과부족 문제가 나온다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예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일단 현금은 해당이 되겠죠. 자, 자기합수표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수입인지나 선일자 수표는 안 되지만 자기합수표는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일자 수표 안 되겠죠. 다음, 이제 보통 예금 될까요? 네, 아까 보통 예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한 증서, 우표는 되지 않지만 우편한 증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입니다. 이는 되지 않겠죠. 자, 기준도 없고 단기 대여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자,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붙었고 이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금액을 다 더해주면은
12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혹은 이 중에서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예제 문제 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입니다.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 원가에 수수료 비용을 가산하지 않고 따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의 경우에 이제 평가 기준은 공정가치가 되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공정가치가 더 크다면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장부 금액이 더 크다면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계 잘 보시고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를 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평가손익과 관련된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갑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기매매 증권이 440만 원이다. 2020년 3월 1일 주당 2,200원에 매입한 것이다.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 증권의 한 주당 공정가액이 3,300원인 경우 손익계산서에 평가이익으로 이제 인식될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유 주식수가 몇 주인지 구하기 위해서 자, 단기매매 증권 전체 금액에서 자, 주당 2,200원이므로 2,200원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 후에 구해주면은 2,000주라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2,000주 곱하기 그러면은 3,300원 하면은 현재 공정가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더 쉽게 구하려면은 우리 그냥 공정가액인 3,300원에서 2,200원을 뺀 후에 자, 2,000주 구해놓은 것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220만원이 우리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까지 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매매 증권의 양도입니다.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처분하는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처분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아직 장부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처분 손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된다면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의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은 총 두 가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T계정을 그리는 문제가 간혹가다 출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처럼 지금 해당 별표 친 것처럼 자, 기초 외상 매출금이 자, 차변에 기말이 대변에 온다면 자, 발생액은 지금 회수액은 대변에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추후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옆쪽 받으러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받으러움은 발생 혹은 소멸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자, 이 발생의 경우에는 역시 자산이므로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소하는 경우 이제 추심, 배서 양도, 어음 할인 이런 것 등으로 이제 될 수 있는데 해당 분계들 책에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음 할인의 경우에 이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 액면가 500만원, 만기일이 지금
2021년 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 2020년 11월 25일자로 이제 국민은행에 할인 양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할인 양도하였다 하면 우리 매출채권 처분 손실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관련 문제 월할 계산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할인 이자율은 10%라고 정보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어음 금액의 할인 이자율을 곱하고 100분의 10이겠죠. 곱하기 이제 월할 계산이므로 남은 개월 수가 지금 11월에서 12월 25일, 그 다음에 12월 26일에서 1월 25일, 그 다음에 1월 26일에서 2월 25일 총 3개월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2분의 3만큼 할인료가 될 것이겠죠. 자, 그래서 구해주면은 12만 5천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계를 수행해보면,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차변에서 12만 5천원이 올 것이고, 자, 대변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할인해서 양도한 이 받을 어음 금액이 지금 500만원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나머지 잔액이 우리 은행에 입금이 되겠죠. 자, 당좌예금 써줍니다. 당좌예금 통장으로 예입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은 12만 5천원을 뺀 나머지 487만 5천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은 매각거래, 만약에 차입거래다 라고 한다면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이자 비용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또 부분입니다.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설정하는 경우 회계처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대손상각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대손충당금이라고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후에 만약에 대손 예상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충당금 잔액보다 더 크므로 역시 대손 상각비를 더 이제 늘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충당금 금액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용이 너무 과대 계상되므로 이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대손 충당금 환입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 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확정시입니다. 확정시 관련해서 문제가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금액보다 대손충당금이 크다면 자, 이 대손충당금을 차변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확정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 큰 금액 차액만큼 대손 상각비를 잡아주고 나머지 우리 대손 충당금을 사용해서 영원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손했던 거를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 현금으로 했다면 이렇게 다시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손금 확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매출채권 대손에 대해서 진짜 회수 불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병회사는 외상매출금 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계산될 금액을 계산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 재무제표를 보니까 기존의 외상매출금은
7,20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은 이제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지금 7,100만 원이 되겠죠. 요것을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상매출금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추정률 2%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주어야겠죠. 대손충당금 잔액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앞으로 설정할 대손충당금 금액, 대손상각비를 알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우리 44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간에 대손 설정하는 거 혹은 대손이 이제 확정돼서 회수되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12쪽에 당좌자산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까지만은 맞지만 우리 채권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주의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금을 지급을 하였으나 그 금액이나 목적이 확실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입니다. 정답은 가지급금입니다. 자, 가지급금 역시 임시 계정이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2020년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이 2,5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3%를 예상하고 있으며 충당금 잔액은 45만 원이다. 결산 시점에 계상되어야 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기말 잔액 곱하기 3%가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2,500만 원 곱하기 3% 해줍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75만 원이 되겠죠. 7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충당금 잔액이 현재 45만 원이 있다라고 했으므로 자, 마지막에 계상되어야 할 대손 충당금 금액은 지금 75만 원에서 45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또 대손 충당금 문제입니다. 1월 5일 전기 외상매출금 중 주 세기 물류의 부도로 자, 외상매출금 70만 원이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 직전 외상매출금 잔액이 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대손회계 처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요약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은 1,000만 원, 대손충당금은 5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액이 대손 처리가 되었다라고 되었으므로 자, 관련 분계는 정답 1번이 될 것입니다. 자, 50만 원이 있었고 이 중에서 70만 원이 대손 처리가 됐으므로 자, 대손상각비 20만 원 설정을 해줘야 되고 여기 있었던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 차변에 옴으로써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어지고 대손 상각비가 20만 원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경과기간 분석법을 사용해서 추계한 대손액은 20만 원이고 현재 장부상 매출채권 총액은 1,000만 원, 대손 충당금은 5만 원이다. 단기 말에 기록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그러면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산액이 20만 원이라고 했으므로 자, 대손 충당금 금액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만 원을 대손상각비 기록해 줘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먼저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